안녕하십니까. 1월 10일 오전 김경국TV 시작하겠습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육참골단의 결단을 하면서 꺼내든 카드가 윤민우 윤리위원장입니다. 당 안팎으로부터 계엄령에 대해서 사과할 것과 윤석열 전 대통령과 절연할 것을 요구받던 장 대표가 계엄령에 대해서 머리 숙이면서 대신 윤민우 카드로 한동훈계에 대한 확실한 징계를 선택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장 대표가 윤민우 윤리위원장을 임명하자마자 어제 이호선 당무감사위원장이 한동훈이 고소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당무감사 결과를 공개하면서 윤리위에 중징계를 요구했습니다. 따라서 윤리위의 한동훈과 김종혁 등에 대한 징계가 급물살을 탈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그런데 윤리위원장으로 임명된 윤민우 가천대 경찰행정학과 교수에 대해서 친한 세력이 강력 반발하고 있습니다. 윤리위원장 임명은 누가 되더라도 징계를 시작했다는 것이니까 누가 되더라도 반발할 수밖에 없겠지만 윤민우 교수의 이력을 보면 친한계에서 긴장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력입니다. 피터 김이 그라운드 C의 방송을 기반으로 SNS에 글을 올렸는데 내용은 이렇습니다. 윤민우 교수는 형사법 학사이자 사이버 여론조작과 중국 공산당의 조직적 영향력 공작을 파헤쳐온 전문가입니다. 특히 중국식 댓글부대 운영 방식과 AI 기반 여론조작 시스템의 작동 원리를 누구보다도 정확하게 분석해온 인물이라고 합니다. 여론조작 분석 전문가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한동훈의 단계 사건을 한눈에 꿰뚫어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습니다. 피터 김은 친윤 커뮤니티에 올라온 한동훈 가족 명의 댓글들은 중국 공산당의 50센트 부대, 그러니까 우마오당이라고 하죠. 우마오당으로 불리는 댓글 부대입니다. 이들이 사용하는 전형적인 조직적 여론 공작 패턴과 놀랍도록 일치한다는 사실을 윤민우 교수만큼 정확하게 입증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한동훈 가족 댓글의 핵심은 복붙 패턴, 복사해서 붙이기죠. 그러니까 동일 주제를 릴레이 형식으로 게시했다는 점과 조직적인 업로드 타이밍, 또 친문 진영에서 활용하던 반윤 프레임의 일관성인데 이것은 개인이 우발적으로 작성한 댓글이 아니라 누군가 기획하고 배포한 텍스트를 여러 계정으로 분산 게시한 전형적인 조작된 여론전 공작의 특징이라고 지적합니다. 윤민우 교수가 연구해온 중국 공산당의 여론 공작 매뉴얼을 보면 반정부 부패 프레임을 심기 위해서 신뢰할 만한 인물의 가족 명의를 도용하거나 위장 계정을 만들어서 특정 시간대에 집중적으로 댓글을 배포하는 방식이 정확히 일치하며 한동훈 가족 댓글이 윤석열 대통령 취임 초기라는 정치적으로 극도로 민감한 시점에 집중 배포된 건 역시 우연이 아니라 기획된 타이밍이라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더 결정적인 것은 댓글 내용이 한동훈 본인에게 유리한 방향이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을 공격하는 친문 세력의 윤석열 공격 프레임을 그대로 반복하는 구조였다는 점인데, 만약 정말로 가족이 한동훈을 걱정해서 쓴 댓글이라면 왜 하필 문재인 정권의 공격 프레임을 그대로 따라가야 했는지 설명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조중동을 비롯한 보수 기득권 언론이 한동훈 사건을 덮으려고 하는 이유는 한동훈을 통해서 다시 보수 진영에서 여론 주도권을 되찾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유튜버와 SNS를 기반으로 풀뿌리 보수 여론이 자신들의 영향력을 밀어내버리자 이를 회복하기 위해서 선택한 카드가 한동훈이라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한동훈과 기득권 언론들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조선일보 같은 경우 어제는 장동혁 대표가 반 한동훈 세력을 다시 전면으로 내세우고 있다, 이런 식으로 보도를 했는데, 반 이재명 세력이라고 하듯이 반 한동훈 세력이라고 말하는 것은 한동훈이 당의 주축인 것처럼 그렇게 몰아가는 것이기도 합니다. 보수 기득권 언론들의 논조는 한결같이 장동혁에게 한동훈을 포용하라는 내용으로 몰아가고 있는데, 이제 유튜브와 SNS를 통해 소통하고 있는 보수 핵심 당원들은 과거처럼 조중동의 사슬에 휘둘리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피터 김은 그래서 그들은 윤민우 윤리위원장 임명에 저렇게 격렬하게 반응하는 것인데, 윤민우 교수가 한동훈 댓글 조작 사건을 중국식 여론 공작 프레임으로 분석해서 경찰 수사와 당 제명까지 밀어붙인다면 한동훈은 정치적으로 완전히 끝나고 보수 언론 카르텔의 입김도 함께 무너지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장동혁 대표가 윤민우 교수를 불러온 것은 한동훈 제명 의지를 다시 한번 확인한 것이고, 윤 교수는 한동훈의 단계 사건을 해결하는 데 적임자라는 것입니다. 어쨌거나 친한계에서는 한동훈 징계의 키를 쥐고 있는 윤민우 윤리위원장과 이호선 당무감사위원장을 타깃으로 집중 공세를 퍼붓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호선 당무감사위원장은 어제 입장문 발표를 통해 아예 대못을 박아버렸습니다. 이 위원장은 어제 한 전 대표가 자신을 고소한 데 대한 입장문을 발표했는데, 한동훈의 고소 내용을 조목조목 반박하고
중징계와 법적 조치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호선 위원장은 입장문을 통해서 한동훈의 고소의 본질은 진실규명 회피와 시간 끌기를 위한 법적 공세라면서 언론에 보도된 각 고소 혐의를 하나하나 반박했습니다. 이 위원장은 우선 당계 사건에 대해 당무감사위원회가 살펴본 핵심 쟁점에 대해서 당권 사유와 조직적 은폐 시도, 공론 왜곡 이 세 가지 측면이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당대표 지위를 이용하여 당의 공식 시스템과 자원을 특정인, 그러니까 본인과 측근이죠, 특정인의 이익을 위해서 사유화한 행위, 그리고 게시글 삭제와 법률 대리인 의견서를 통한 사실 축소 왜곡, 또 언론을 통한 증거 세탁, 사무처를 동원한 조사 방해 의혹, 이런 것들을 조직적 은폐 시도로 봤고, 명의도용 등을 통해서 다수의 계정을 운용하여 당원들의 동등한 발언 기회를 침탈하고 당내 여론을 조직적으로 왜곡해왔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조사의 핵심은 단순한 댓글 내용이 아니라 명의도용 등을 통해서 1인 1일 3회 제한을 우회하여서 당원들의 동등한 발언 기회를 침탈하고 민주적 공론 형성을 왜곡했는지 여부가 핵심이었고, 한동훈 측에서 주장하는 자료 조작은 사실도 아닐 뿐더러 사건의 쟁점 중 부수적이고 부차적인 것이라고 일축했습니다. 한동훈 측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주장에 대해서는 공개된 자료는 공식 조사 결과에 따른 것이고 조사 결과를 공표해서는 안 된다는 한 전 대표의 주장은 일고의 가치도 없다고 잘라 말했습니다. 또 당원으로 가입하면서 당원 게시판 활동을 하면서 활동 부적절 여부가 문제될 경우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하고 그 보호의 이익을 모두 포기한다는 취지가 명시되어 있다고도 지적했습니다. 이와 함께 당무감사위원회는 당헌 당규에 의거한 정당한 조사 권한을 행사한 것으로 개인정보 보호가 문제될 여지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한동훈 측에서 진정으로 결백을 주장하려면 개인정보 보호라는 허상의 방패 뒤로 숨지 말고 윤리위원회 차원에서의 댓글별 작성자 조사에 협조하는 것이 순리라고 반격했습니다.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주장과 관련되는 한동훈의 동명이인 주장에 대해서는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반박했습니다. 이 위원장은 특히 4명의 명의자가 동일한 휴대전화 뒷번호, 동일 선거구, 서울 강남구 병입니다. 동일 선거구 거주라는 점에서 집단적 동명이인은 확률적으로 존재할 수 없다고 잘라 말했습니다. 확률상으로도 제로에 근접합니다. 이호선 위원장은 자신과 이름이 똑같은 동명이인이 게시물을 작성했다는 한동훈의 주장에 대해서는 자성자박이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호선 위원장은 또 한동훈 본인과 나이가 같은 73년생 한동훈은 게시판에 없었다. 그래서 8개의 한동훈이라는 이름 모두 동명이인이라고 주장한 데 대해서 없다는 사실은 어떻게 파악한 것이냐. 2014년 11월 당시 당대표의 무고함 입증을 위해서 댓글 게시자 인적사항을 열람했다면 본인의 논리대로라면 이것부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당권 사유와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당시 이미 확인했다면서 가족 연루 여부도 밝히지 않았고 그래서 1년 이상 이 문제로 당을 소모적인 논쟁 속에 방치하다가 지난 12월 30일 당무감사위원회에서 조사 결과가 공개되자 마지못해 가족들이 쓴 사실을 시인한 행위는 가중징계 사유가 될 것이라고도 주장하고 있습니다. 한동훈이 이호선 위원장에 대해서 업무방해를 주장한 데 대해서도 진행 중인 징계 절차 방해의 주범은 한동훈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당무감사위원회는 당헌 및 당규에 의거하여 정식으로 조사에 착수했는데 그런 당무감사위원장을 고소한 의도는 윤리위원들과 당 사무처 담당자들을 겁박하려는 의도가 다분하고 그 자체로 한동훈 전 대표는 업무방해의 책임을 져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한동훈이 자료가 조작됐다고 주장하는 데 대해서도 모든 자료는 당내 공식 기구를 통해서 확보했다는 말로 반박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말로 결백하다면 윤리위원회가 댓글별 작성자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도록 당의 개인정보 보호 주장 안 하겠다고 약속하고 또 IP 역시 전면 공개하는 데 동의한다고 공개적으로 천명하기 바란다라고 거듭 공격했습니다. 이호선 위원장은 결론적으로 본 조사는 당헌 당규에 따른 정당한 절차에 의해 진행되었고 조사 결과 한동훈 전 대표의 정치적 책임은 의문의 여지 없이 확인되었다. 법적 책임 역시 상당히 개연성이 높은 상태로 확인되었다. 라면서 고소라는 법적 공세로 진실을 덮으려 하기보다는 억울함이 있다면 윤리위원회 절차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공식 절차에서 소명하는 것이 전직 당대표로서 마땅히 취해야 할 자세라고 충고했습니다. 이호선 위원장은 중징계를 요구했고 윤민우 윤리위원장은 법적인 책임은 당연하고 윤리적, 정치적 책임도 판단하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한동훈 측에서는 계속해서 동명이인 그리고 조작 프레임을 내세우고 있는데
전화번호 뒷자리가 동일하고 강남 병지역에 거주하고 같은 IP에서 글을 작성하는 동명이인이라는 주장은 이미 설득력을 잃어버렸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한동훈은 이호성과 윤민우라는 그야말로 제대로 된 인재를 만난 것으로 보이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댓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황교안 자유와혁신 대표가 조은석 특검에 대해 미국의 제재를 요청했다는 말씀드렸는데 황교안 최고다라는 격려 말씀들을 주셨습니다. 김수경님께서는 조은석 미치광이 특검은 반드시 구속해야 한다. 미국은 입국 거부뿐만 아니라 경제 제재도 해야 한다라고 주장하셨고, 청풍명월님께서는 검사뿐만 아니라 판사들도 다 제소해 주세요. 판사들이 더 악질입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문제적 집단은 사법부와 썩어 빠진 언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연숙김님께서는 북한신문 1년에 190만원 구독료라는데 그 돈 모아서 주겠다는 거 아닌가요? UN 대북제재 위반 아닌가요?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게 말입니다. 이건 정말 미친 짓입니다. 아마 조만간 철퇴를 맞게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아디오스 69님은 황 대표님은 이렇게 열일하시고 자유대학 박중영 군은 단식으로 목숨을 걸었는데 우리 국힘당 의원 나리들은 어디서 무엇을 할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이것들은 등 딱 쓰고 배부르니까 대한민국이 어디로 흘러가는지에 대한 최소한의 고민도 하지 않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강용구님께서는 정말 어처구니 없는 나라가 되었다. 60평생 넘도록 지금처럼 거짓되고 불의하며 악한 시기는 없었다. 젊은 시절에는 누구나 열심히 노력하면 뭔가 희망이 보이고 진리와 정의를 추구하고자 하는 상식적인 세상으로 보였지만 지금은 그저 희망이 사라진 어둠의 세상이 된 듯하다는 걱정 말씀 주셨는데 의식 있는 많은 분들이 아마 같은 걱정을 하고 계실 것입니다. 뜻이 모이면 길이 생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니 ONJ님은 지금 대한민국은 국민이 문제다. 다른 나라에서는 부정선거하면 국민들이 들고 일어난다.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의 국민들은 남의 일인 양 나만 괜찮으면 된다는 생각으로 나라가 망하든 말든 그 입들을 다물고 있다 라고 하셨습니다. 맞는 말씀이십니다. 도대체 얼마나 더 증거가 나와야 할까요? 문제는 언론입니다. 아직도 많은 국민들은 부정선거에 대한 제대로 된 소식을 접하지 못하고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의견 주신 분들 그리고 시청해 주신 분들 모두 감사드립니다. 이번 방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